시가총액 2위로 당당하게 등극한 LG 에너지솔루션. 하지만 오늘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하면서 이 종목 하나가 지수를 30포인트 넘게 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1조 넘게 파는데 이 중에 절반은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런 말 정말 안 좋아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향방을 분석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전망해 보시죠.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커스트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 분께서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만큼 어려운 국면에서 나오셔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계실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오늘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만약에 주주분들이라면 오늘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가지고 있을까요? 김남부 대표님께서는 스윙 혹은 중기 보유, 김민수 대표께서는 매도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게요, 가장 우리가 경계했던 게 시초까지 제대로 못 팔면 계속 물린다. 팔 수 있는 시기는 오늘 많이 상대적으로 좀 주어졌었던 것 같아요. 이미 지났습니까? 50만 원대에서. 그런데 이미 아직 매도를 못했다면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에는 앞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전에 카카오페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나서 사실 따상을 가려다가 그 가격권에서 못 팔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장중에. 네. 그런데 한동안 약간 이제 주춤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따상 가격 위에서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단기적으로 청약에 응해서 55만 원권 위에서 매도를 하셨던 분들은 단기적으로 승자죠. 그분들은 그렇죠. 승자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아직 못 팔았는데 물론 수익권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 저는 너무 다급하게 이제는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이후의 매도 시점을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다행히도 패시브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시가총액의 한 8%에 달하는 유통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물이 또 매도? 상당했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당일에 오늘 같은 날에 매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세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물론 패시브 자금 유입도 막강하겠지만 오늘 당일에 생각보다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래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간 주체는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또 희망적인 그런 전망을 하는 측면도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부터는 지금 뭐 10시 반에 매도를 해야 되나 40분에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 앞으로의 패시브 자금이 과연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을 해보셔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공모가 한참 위여서 아직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시는데 워낙 이 IPO 종목들이 뭐 따상 기사에서 자극적으로 쓰고 기대감을 조성하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또 심리적으로 실망을 하셨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김민수 대표께서는 단호합니다. 매도.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두 주 가지고 맞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내 종목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 신경 맞아요. 쓸 때지 이걸 신경 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IPO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재미도 보고 좀 맛보고 뜯고 뭐 이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IPO도 이렇게 강하게 효과가 안 나올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그럴 그렇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특히 어떤 지금 기관 수요 예측이라든가 이럴 때 동향들 잘 보시고 무조건 작년에는
공모하셨다고 하게 되면 올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 경쟁률 비교해 보시고 특히 이런 IPO가 이루어진다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즉 몇 년 동안 이렇게 회사 쭉 이어가다가 지금 우리가 가장 실적이 좋고 괜찮다 보니까 이런 때 시장에 대비하게 되면 가장 좋은 몸값을 받지 않을까라는 쪽의 측면도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고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아지는 회사들도 절반은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도 뭐 그런 맥락이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그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실적과 관련된 밸류를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 네. 3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죠. 적자로 나왔습니다. 4분기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수익성이 괜찮을까요? 수익성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까지 해서 3분기까지 누적으로 순이익이 한 8천억 나왔는데 4분기 좀 적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합치게 되면은 뭐 그래도 그냥 8천억이라고 봤었을 때 그냥 1조 원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 2위까지 들어와서 뭐 100조 원대를 넘는다. 반대로 계산하게 되면 PR 100배입니다. 네, 이런 덩치를 가지고 예. 지금 여기서 뭐 50만 원대 가냐 마냐를 논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크게 안고 있는 시장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게 판단은 버블이다. 버블보다 싸지 않다. 싸지 않다. 네, 너무 이제 그렇게 직격적으로 말하게 시키지 마시고요. 네. 아니, 제가 얘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밸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싸지 않다. 네, 물론 앞으로 할 일 많죠. 네,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를 좀 더 싸지는 구간까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총 2위에 당당하게 자리매김했는데 혼자 두 자릿수 하락해서 저걸 빼고 싶어요, 다시. 저걸 빼면 지수가 2,666선까지 가겠습니까? 공감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네. 합니다. 뭐 다른 건 공감 못 하시나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실적을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최근까지 시장에서 많이 매도를 했다면서요. 그렇기 수급 때문에 완전 보였죠. 결국에 네. 수급의 힘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또 올바른 투자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결국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세력이 뭉치게 되면 주가는 실적 오를 여하를 것이다. 떠나서 루머가 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올라가는 게 또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팔아놨던 기관들이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많이 기관들의 지갑이 좀 두둑해지기 시작했죠. 뭔가 종목을 사기 위한 현금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을 텐데 결국에 다시금 들어가고자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최근에 주도 섹터였잖아요. 그 섹터 내에서의 입지가 바톤 터치를 또 이어받으면서 그 안으로 좀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네. 여러 가지 뭐 재료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생리적인 기반들은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주식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것도 우리 주주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이게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여서 오늘처럼 시장을 이 종목 하나가 30포인트 넘게 하락하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 아닙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생태계 교란 주식이다. 자,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 김민수 대표님의 고견을 너무나 듣고 싶습니다. 불확실성 해소되고 시장에 상장이 된 이후에는 좀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시장을 뺄 줄은 몰랐는데요. 또 시장 크게 보게 되면은 이런 거대한 회사가 들어오니까 시총 2위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PR 100배짜리 되는 회사가 시총 2위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 코스피 전체적인 밸류를 끌어올리는 꼴이죠. 이게 좋은 걸까요? 비싸지는 겁니까?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12개월 선행 PR로 지금 이제 10배가 PR이 깨졌다 네. 얘기를 하는데 이 고밸류가 하나가 딱 끼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지금 코스피 전체가 2,800조라고 쳤을 때 네. 고밸류짜리 하나가 딱 들어와서 거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밸류를 끌어올리는 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똑같이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아직도 PER 뭐 10배 이상 11배네? 라고 생각했었을 때 메리트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쪽도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시되,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대여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수급도 쏠리고 좀 정신없이 지나가면서 오늘 시장도 참 코스닥은 왜 빠지죠? 이게 같이 빠지는 게 아닐까요? 네, 뭐 시장이 좀 거의- 지금 저한테 제가 전문가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던지고 제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대답을 또 해버렸어요. 예. 그냥 이제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근데 코스닥도 참. 거의 같은 이제 논리 때문에 이제 자금에 또 몰리는 경향들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예.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가뜩이나 개별 이슈 하나씩 가지고 원투펀치 맞고 있는데 네네. 이런 상황 가지고 자꾸 시장에 저희가 알아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는 참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동감합니다. 게다가 오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1,200원대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요즘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고, 뭐 사실 북한도 미사일 쏘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 난다고 하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200원대까지 오르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부추기고 있는데, 오늘 1조 넘게 파는데 그 절반은 외국계 창구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급 부담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희 두 분께 마지막으로 적정 목표가를 듣고 다음 이슈로 이어가 보죠. 근데 두 분이 의견이 오늘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남부 대표께서는 78만 원,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는 매도의 의견을 주셨던 만큼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78만 원의 목표가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대표님? 따상 가격이죠. 그게 오늘 달성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제쯤 이 질문이 아까 어리석습니다만 우문입니다만 언제쯤 따상 가격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과거에 장중에 눌림을 주고 따상에 실패를 했던 빅테크 기업들, 좀 시가총액이 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따상 가격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물론 사이즈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를 단숨에 기록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사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무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이 이미 한 차례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장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반등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호흡들을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달 정도 최소한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따상이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가격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여유는 좀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께서는 50만 원. 만약에 지금 주주들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똑같습니다. 지금 IPO 종목 나와가지고 초기에 그렇게 크게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다. 그냥 공모 발품 좀 몇 번 팔고 잘 팔았다. 그게 다고 진짜 올라가려고 시작하게 되면 그 프리미엄 꺼지고 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보여줄 것에 비해서는 좀 덩치가 너무 크다, 비싸다 이런 네. 관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관점이었을 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 다 보게 되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오늘 다 급락이죠. 그렇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지금 평가하는 자체가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같이 연결된다고 보게 되면 뭐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뭐 상대적인 수혜 뭐 이런 게 지금 전혀 따질 때가 아니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고밸류는 좀 부담이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밸류에이션상 지금 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국 수급 문제인데 수급이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결정적 투자에서는 미래에셋 자산용 ETF 운용 부분에 김남기 대표가 나오십니다. 잠시 후에 결정적 투자에서 이어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질문 활발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수 한판 두 번째 주제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선긋기에 나섰다.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자, 에코프로비엠은 이 몇 년 전의 사건인데 지금 사실은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혐의 없음을 결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다가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자, 먼저 에코프로비엠의 입장문을 한번 보고 이야기에 나설까요? 자, 에코프로비엠에서 네,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부 임직원의 내부 거래 혐의에 대해서 검찰 조사 중이다. 개인적인 주식 거래이지 회사의 문제는 아니다. 유통 주식수에 비하면 이 내부 거래 주식수가 적어서 영향이 없다면서 일부 임직원들의 어떤 모럴 해저드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대표 기업 아니었겠습니까? 일단 목표가부터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김남부 대표께서는 39만 원, 김민수 대표께서는 40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39만 원의 목표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가격입니까? 기술적으로 저항대가 나타나는 그 가격선이 이제 39만 원부터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악재를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다 같이 하락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찾고 반등이 나타날 때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또 낙폭을 훨씬 더 키웠었던 종목이니만큼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때 결정을 참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항대가 이제 39만 원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번에 하락할 때 거래량이 비교적 실리면서 하락을 했고 에코프로 BM이 워낙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내부자 거래라든지 이런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 역시도 왜 이 시기에 하필 이러한 발표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긴 하는데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도 나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의 맞아요. 그런 예.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시장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많은 종목들이 이유 없이 하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이유 없이 하락한 종목은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어.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안 그래도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이런 악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 가격이 과연 많이 하락한 가격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지고 드는 그런 투자 의견들이 이제부터는 본격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뭔가 좀 펀더멘털적인 그런 측면을 떠나서 기술적으로 먼저 대응을 해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가격이 39만 원, 40만 원 선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사실 이번에 있었던 게 이제 지금 어떤 그 횡령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나온 지 꽤 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저희 한번 화면을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시죠. 자, 이 내부 거래와 관련해서 네. 아니요. 통신지 보여주십시오. 예. 입장문이요? 예. 잠시 전에 봤었던 입장문을 보면 예. 저희 그 임직원의 횡령을 직원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했고, 네,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오늘 27일밖에 안 됐는데 1월 중에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회사 대표들의 모럴 해저드가 절반에 달합니다. 이 우리 주식시장이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오늘 2,600선까지 떨어지는 게 또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초부터 국장에 흉흉한 일들이 계속 있는데 자, 저희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이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되겠습니까? 일단 좀 화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문이라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이렇게 큰 사고를 내고 입장문이요? 사과문도 모자랍니다. 사과문 맞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맞습니다. 입장문 내놓고 거기다가 나오는 얘기가 뭐 개인의 일탈이라고요? 뭐 개인과 법인을 이런 때는 구분하고 다른 때는 같이 합쳐서 얘기를 하고 이게 회사가 할 일입니까? 게다가 자기네가 변명할 때는 화재 사건 날 때는 그렇게 빨리빨리 대응하다가 이제 와서 사과문도 아닌 입장문 내놓고 거기다가 개인의 작은 문제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이런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좀 대응하고 ESG의 경영이라는 여러 가지 흐름들에 대해서 크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약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덩치가 커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지는 만큼 이런 것들을 챙겨야죠. 근데 이렇게 놔두면은 네. 예, 정말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아, 속이 다 시원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아, 일단 속이 완전 시원해요. 회사가 대응을 진짜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국장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회사는 각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는 공개기업들. 예. 이 내부자 거래가 중대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무슨 뭐 징역이 5년, 10년짜리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짜리로 나오고 강력하게 거기에 따른 어떤 손해 보상이나 이게 강력한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바로 주주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가게 되면 회사 망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되는 흐름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물론 이제 한국의 뭐 특수한 상황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회사가 그러면 회사만 보게 됐었을 때 이런 진짜 욕 먹어야 될 임원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지금까지 돈 들여서 어떤 대기업들과 같이 맞습니다. 라인 증설하고 같이 나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일단은 변화는 없습니다. 예. 그만큼 수요가 더 지금 커지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이나 증설했던 부분들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아마 크게 기업 가치에 대해서 훼손은 없겠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는 싸질 땐 매수죠. 근데 지금이 싼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상황들이긴 한데 아, 그렇습니까? 네, 왜 추가적으로 그렇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 정도에서 충격은 일단 어느 정도 인지하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혹시나 이제 또 경찰 조사라든가 조사. 이런 쪽에서 금액이 얼마고 어떤 정황들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거의 일단 마무리는 돼갈 가능성이 있되 좀 상황을 지켜보고 좀 한 번 더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임직원 이런 짜증나는 얘기 말고요. 회사만 보고는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업체의 어떤 순수함을 보고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우리 투자자분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저희 그 통시지로 저희 2022년 1월에 나왔었던 일들, 네.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1월 달에 발생을 했는지 아마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기억이 없으시죠? 근데 보통 악재는 한꺼번에 다 오죠. 옵니까? 네. 네, 그런 그냥 이제 칸이 모자라겠네요. 좀 아, 진짜요. 네. 여기다 한 줄 남았어요, 한 줄. 여기다 좋은 거 좀 넣을 수 없나?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민수 대표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 짧게 하나 이거 좀 더 듣고 갈게요. 2차 전지주가 근데 같이 빠져요. 이게 네.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인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2차 전지가 오늘 함께 빠지고 있는데 LNF를 비롯해서 영향은 있나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김남부 대표께서는 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 김민수 대표께서는 증설과 진행 사업에 주목하자. 자, 저희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짧게밖에 들을 수 없겠는데 핵심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2차 전지 우리 시장의 주도주였는데 이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잃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겁니까? 주도주의 위험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특히나 내부자 거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큰 회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많은 투자자분들이 각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 섹터를 다른 섹터 쪽으로 뭐 전기 전자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섹터 쪽으로의 바톤 터치가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이번에 터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판 다음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근데 이제 속속들이 사실 실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실적 이야기까지 못 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 와중에 LG이노텍과 삼성전기 실적 잘 나오고 증권사 호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이폰 관련주라고도 분류할 수가 있겠고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죠. 자, 이유 있는 목표가의 상향 두 분께 사실 여기가 역시도 의문일 수 있는데 LG이노텍과 삼성전기를 둘 중에 하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를 여쭤봤더니 그래도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삼성전기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아빠로 할 거야 아빠? 삼성전기. 아빠가 좋은 이유? 삼성이 아빠입니까? 뭐 그냥 그렇게 가시죠. 네. 네, 아빠 뭐 엄마 찾기보다 네네네. 일단 누가 더 좀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 더 잘 이끌어 갈까에 대한 변화인데 뭐 둘 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IT 부품주고 네. 실적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잘하죠. 장사 잘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고르라고 하게 되면 LG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아 비수기.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물론 이제 아이폰 SE가 나오면서 이번에 약간 보강하는 측면들은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아이폰 14이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약간 좀 시간차가 있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그 와중에 어제 나온 공시 보다 보니까 1조를 광학솔루션에 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1조를 투자해서 어디로 가냐고 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전장 쪽 이쪽이 가장 또 크게 또 보통 전장 카메라와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는 다릅니다. 같은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그러니까 앞으로 전장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사물들을 그러니까 보통 카메라가 앞에만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좀 넓게 광각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걸 나온 이미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카메라가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더 좋은 고급 카메라의 흐름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나온다는 쪽이 전제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단기라기보다 조금 지금 상황 쪽에서 삼성전기를 조금 더 보는 부분들은 아직 그동안 그렇게 빛을 못 발했던 MLCC죠. 예. 네, 이쪽이 오히려 좀 가동이나 가격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 시작해서 이 전기차 출하량과 상당히 연관이 있죠. 그래서 전기차 출하량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부분들까지 나왔을 때 기대감은 조금 더 전기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좋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께 목표가를 얼마로 잡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기의 목표가 김남부 대표께서 22만 원,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 20만 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목표가까지 들어봤으니까요. LG이노텍까지 듣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의 목표가는 김남부 대표께서 38만 원, 그리고 김민수 대표께서 37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 어려운 국면에서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맞수 한 판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커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